어린이 생태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까지 어린이 생태 교육, 특히 이제 영유아부에서 주로 이제 숲 생태의 개념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린이 생태 시민 교육은 뭐야? 라고 의문이 좀 드실 것 같아요. 시민 교육을 어린이들한테 할 수 있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요. 어린이들을 기성세대와 똑같이 한 사회에 어떤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정적인 주체, 그거 인정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린이들이 어떻게 뭐 사회에 참여나 이슈에 대한 교육을 이해할 수 있겠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6월에 일정보다 넘었고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기간 뭐 1, 2년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인류종말시기에 한 6년 반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올 6월 상황 때문에 아마 훨씬 더 당겨지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린이한테 해의 이런 위기 상황들을 알려내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들,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를 초래한 문명을 지향하고 또 새로운 생태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새 시대의 주체로 스스로를 자각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너무나 확연한 거죠. 어린이들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적인 분명 과제인 것이에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적인 이유와 근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어린이들이 기후위기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하는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이 기후위험 지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보시면, 일단 뭐 해안홍수, 하천홍수, 사이클론, 납, 오염, 폭염, 물 부족, 대기오염, 7가지 기후위기 이 위험 현상에서 현재 어린이들이 얼마나 그 많은 비중으로 피해 위험을 받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어린이 3명 중 1명이 이 중에서 적어도 4개, 7명 중 1명은 5개 이상, 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지역 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안도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더 위험할 수도 있죠. 이건 그냥 시간 차이인 거죠. 그죠? 언제 우리도 사실 겪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맨날 아프리카라든가 일어나는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방심하게 되면 사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냥 맞아야 되는 위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대기오염에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전 세계 어린이의 93%가 어린이 되기 전에 사망할 만한 위험 요소가 바로 대기오염, 공기다라고 하는 거죠. 키가 작아서 대기오염 물질들이 맨 밑에 깔리니까 폐질환도 어린이들이 더 많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고요. 특히 홍수 피해에 관해서도 아이들이 제일 속수무책인 거죠. 이 도시 전체가 콘크리트, 시멘트들이 빗물을 흡수할 수 없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많은 물들이 몰려가는 곳이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침수되는 상황들이 뉴욕에서도 발생했고 중국에서도 발생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발생 위험도가 높은 상황인 것이죠. 물이 차오르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홍수에 떠밀려 내려가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뭐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굉장히 자기가 자기를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이제 어떻게 이런 기후재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보호할 거냐, 그리고 미리 예방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들을 이제는 기성세대와 국제사회, 각 나라 정부 지자체가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어떤 재해 상황들을 겪지만, 기후변화가 주는 가장 궁극의 위기는 식량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식량위기에서 아프리카 여러 기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아사하는 상황들이 재작년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으냐라고 했을 때는, 식량 자급률과 식량 안보, 그에 비해서 사회 자영업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요식업. 그리고 전 세대를 막론하고 소비 패턴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먹거리, 맛집 찾아다니는 거, 이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균형이 커요. 이런 상황에서 식량 쇼크가 오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대책 없이 붕괴하는 위험도 가장 높은 나라가 또 식량 문제에서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때 우리 애들 어떻게 먹일 거냐고요. 이미 난민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만, 난민들 중에서도 많이 죽고 많이 병에 걸리고 하는, 피해를 많이 당하는 것들이 이제 어린이들인 것이죠.
그래서 유니세프에서 권고, 촉구하고 나서기 시작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권고 사항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런 것들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아시는 원칙적인 얘기들이고요. 이 되게 전 참신하게 느껴졌어요. 애들의 의견을 좀 경청하자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얘기 뭐냐면 애들이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했고 계속 해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장 최악의 그 피해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들에 좀 귀를 기울이자라고 하는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발전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어린이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전반의 어떤 차원을 좀 보자면 이게 이미 외국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무슨 녹색 시티즌십, 뭐 환경 시티즌십,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쓰면서 환경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왔었죠. 근데 우리나라는 최근 2, 3년 사이에 용어를 생태 시민, 생태 전환 교육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생태 전환에 부합하는 차원과 철학을 담은 교육 내용들이 그래도 지난 과정의 환경교육 수준에서 진일보한 차원으로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이걸 양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아이들한테 풀어내는 건 고사하고 교사들끼리도 얘기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전국의 환경교사 지금 35명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리고 2022년에 드디어 새 정부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안에서 생태, 노동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배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생태 전환 교육을 하시려면 생태 시민의 개념이 뭐야? 뭐 이런 것들을 먼저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시민은 사실 정치 경제적인 개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유주의 또 산업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구축한 시장 국가에서 자기 능력껏 경제 활동에서 자기의 사적인 재산을 무한히 축적하는 그런 경제 행사권과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은 경제 주체, 요거를 우리가 뭐 경제인, 시장인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얘기하는데 근대 시민의 개념이 뭐야라고 한다면 뭐 자유를 구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이념상에서의 표면적으로 멋있게 들리는 개념들을 우리가 선뜻 떠올리실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적확하게는 시장인, 근대 시장 체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큰 얘기를 처음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 어린이든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대학생이든 생태교육을 한다고 해요. 환경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 체제? 이것은 어쨌든 우리로 하여금 그 시장 체제라고 하는 구조 안에서 시장인으로서 활동하고 살게끔 되어 있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탄소를 줄여봤자, 그 중에서 뭐 환경을 아껴봤자, 그 중에서 자연을 좋아해봤자, 내가 자연을 향유하는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자연을 보고 그 자연을 기반으로 경제활동으로 해서 그걸 나의 재산의 형태로 바꿔서 내가 소유하는 것. 그 틀 안에서 어떤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기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 구조화된 큰 사회의 통 안에 들어있는데 그 통 안에서 그 통을 바꾸지 않고 그 욕망을 바꾸지 않고 생태 전환이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큰 교육의 개념,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근대 시장의 경제인을 길러 오려고 했던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시한 게 뭐냐면 생태적 인간, 생태적 시민인데, 요거 이제 호모 에콜로지쿠스 뭐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의 경제 체제를 따라서 경제 활동을 하는. 이게 이제 어떤 순환 체계와 어떤 뭐 인간적인 성질을 가지느냐, 인간성을 가지느냐, 뭐 이런 것을 조금 이제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호모 에콜로지쿠스는 그런 것이죠.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자연과 공생하고 인간 생태계와 자연 상태가 상호 순환하면서 모두의 풍요로움을 보장하는 그런 의미의 경제활동과 자연활동을 하는 사회주체.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예. 생태 전환하자라고 할 때는 뭐 이제 업루트도 시스템을 전복하라. 그러니까 그 요즘 이제 기후행동이 구호잖아요. 자연을 파괴해온 인간의 상사례를 구성하는 모든 기존의 사회 체제와 뭐 이념들을 전복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전복하고 어떤 사회, 어떤 인간을 만들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자연과 공생하는 생태사회, 그리고 그것을 건설하는
새로운 인류로서의 생태적 인간.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념의 생태적 인간은 뭐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호모 에콜로지쿠스, 생태 경제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숲 교육을 하시든 환경 교육을 하시든 철학 교육을 하시든 이 생태 경제 활동으로 그 모든 생체 전환의 교육의 내용이 총화되어서 발현될 수 있어야 사실 생체 전환 교육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차피 모든 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삶과 죽음이 계속 번갈아지는 생명의 역사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연사와 인류사가 합쳐진 것이 지구사라고 한다면 이 지구사를 살면서 자연과 인간이 막 결합되어지는 시간의 역사의 흐름을 살면서 인류의식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더 성숙해질 것이냐 라고 하는, 사실 이제 교육학의 전제이자 목적은 그거죠. 자아실현인데 인간의 존재의 진화라고 하는 거, 인간이 어떠한 자로 변화 성숙해 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 지금의 이 역사적인 이 위기의 한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들어 온 인류의식을 반성하고 지향하고 하나 더 높은 차원으로 성숙하고 발전한 진화된 인류의 의식 세계를 열어주고 가야 교육자의 의무를 사명을 다한 거 아니겠느냐. 이건 이제 교육자의 관점에서 고백하듯이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교육자들의 자아실현이기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수업도 이제 기획을 하면서 그 수업의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교사는 지구정신의 신경망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교사가 인류 전체의 그 공동의 의식의 진화를 추동해내고 이끌어가고 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어머니이자 사회적 지도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범지구적인 인류 정신의 진화 여기에도 관심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류가 반생태적인 근대의 문명의 체계를 끝내고 그것을 계속 쳇바퀴 굴리듯 살아갔던 체화된 반생태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욕망 구조를 다 바꿔내고 또 그렇게 해내기 위해서 그럼 각성한 인류들이 뭐 호모 에콜로지쿠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류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시민의 역할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살아남아야 돼. 그죠? 어린이 생태시민교육 말씀드리지만 애들한테 가르쳐야 될 생태시민교육의 제1순위의 교육 내용은 안전교육이죠. 재난안전교육. 네. 그걸 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서울시에서 경고 났는데 어디 경고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었잖아요. 내용 자체가.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근데 어른도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애들한테는 어떻게 대피시킬 거냐고요. 이게 전시 상황인지 뭐 지진해일 상황인지 폭염 상황인지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상황인지 뭐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인지 지진인지 기후 재난 상황들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데 그리고 식량위기 상황이 갑자기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전염병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전 모의 훈련도 디테일하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 지역의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뭐 바닷가에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진의 일이 몰려오면 적어도 3층 이상의 건물 위로 빨리 올라가야 된다라든가 다 매뉴얼이 다 다른 거죠. 이러한 가장 중요한 재난안전, 기후 재난안전 대비 교육에 대한 매뉴얼들을 어린이 교육기관들이 갖고 있느냐.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그 매뉴얼들이 뭐가 있나. 대부분 다 화재 대피 중심의 이야기들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이제 어린이 교육자분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내셔야 되는 시급한 상황들이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어린이들한테는 재난이라는 것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어요.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대라고 얘기했을 때 어른들처럼 어머 그래 우리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공감 못해요. 그리고 어떤 위기 상황과 공포, 두려움을 먼저 교육시켜주는 것이 어린이들한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부정적인 영향인 거죠. 어렸을 때는 세계관이 형성이 되잖아요. 또 세계를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이제 생겨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지향하는 지향성들을 먼저 길러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경험.
자연 속에 있을 때 내가 진짜 존재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충만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가득 차게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나머지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과정들 있죠. 사회 전반을 시스템들이 바꿔내야 되는 것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인류가 하나가 돼서 늘 어느 시대마다 얘기해왔던 그런 공동체를 꿈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 교육들을 하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된 내용들을 아셔야 되는 기초적인 문구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것들 중에 뭐 어린이 생태시민 교육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죠. 뭐 기후위기 비상시대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 양식뿐 아니라 조직 문화 및 시스템까지 총체적인 전환을 추구하는 교육. 이게 이제 큰 의미의 생태 전환 교육이고, 여기에 근거해서 어린이 생태 시민 교육의 목적이 이제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제가 정리한 건데요. 기본적으로 생태 문명을 건설할 수 있는 대전환 교육을 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동일하고,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생태사회에 창조할 수 있고, 이런 거. 이 어린이들한테는 안전 대비 생존과 창조, 이 두 개가 핵심 개념인 것 같아요. 물론 모든 세대가 생태사회를 창조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조 능력을 갖춰야 되지만, 어른들이 갖출수록 사회가 또 뭐 빨리 변할 수 있겠죠. 성인교육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잘 안 되네요. 배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난세마다 미래와 나라, 인류를 걱정하던 교육 주체들은, 교육 운동가들은 새로운 어린이 교육에 집중한 역사적 사실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기에 어린이 교육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역량들을 갖춰야 생태시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는 이거예요. 생태적인 자기의식. 내가 누구야라고 하는 거. 사실 기능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기후위기,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지식과 행동 능력이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사실은 급한 거죠. 그런데 우리 그거 아무리 길러도 잘 효과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하면 내가 누군데 그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자기각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는 이제 생태적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어떤 삶도 살아가고 또 생태 사회윤리를 실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기조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어린이 생태교육 하게 되면 달라요. 어린이들 자연에서 한껏 놀게 해주고,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을 갖게 하고, 협동하고 살고, 좋은 인성을 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내용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들이에요. 그죠? 어린이 건강과 안전 보장한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과 생태 문명을 물려줄 것을 제일의 의무사항으로 여겨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어떤 차별, 기후 정의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불평등은 어린이들한테 더 취약하게 보이지 않는 형태로 적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어린이들 차별, 혐오, 굶주림, 폭력, 기후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방치 이런 것들을 받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애들 얘기 좀 들어주자 이런 얘기들이 유니세프에서 권고하긴 했지만 사실은 깨어나는 전 세계의 어린이 기후행동가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선생님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하는 얘기들을, 구호들을 보면 외국 아이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와서 앉아가지고 형이 동생한테 물어요. 얘 너 여기 왜 나왔어, 기후행동에? 한 대여섯 살 됐을까요? 우리 강아지가 자기 좀 살려달라고 대신 나한테 나가라고 했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내가 숲을 대신해서 나무의 얘기를 하려고 나왔어. 걔네들은 자연의 영과 연결되어 있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이죠. 뭔가 교육의 차원이 달라서 저런 차이를 보여주는 건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제가 절절하게 하거든요. 그런 절절함들이 있는 그대로 담백하게 딱 표현이 되는 외국 사례 어린이들의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단지 표현 방식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어린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놀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놀이 자체를 위한 놀이 교육을 교육 과정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의식도 배우고 인간성도 기르고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나와요. 놀이는 이상적인 어린이가 되기 위한 하나의 교육 과정이자 전략 수단인 거죠. 근데 사실 현장에서 선생님들 스스로 말씀하신 한계들. 놀이 좀 알려주세요라고 하는데
얘기를 또 듣다 보면 하시는 말씀 뭐냐면 즐겁지만 저 자신이 공허해요. 이렇게 계속 놀리기만 해도 되는 건가? 놀리고 나서 그 다음에 교육학적으로 그 놀이의 경험을 통해서 자연성이 아예 인간성이 되도록 내면적으로 해석하게 해주고 같이 공감하고 표현하게 해주고 그걸 또 사회화시켜주고 하는 그 과정이 없어요.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린이 교육에서 자연교육을 할 때 자연을 어떤 목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래서 그 목적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차원에서 자연을 보여주느냐. 그리고 어떤 차원으로 해석해 주느냐. 이게 저는 너무 단순하고 얕다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생태학적인 그 과학이 얘기하는 생태론, 아주 깊고 체계적인 면밀한 자연을 분석한 생태 원리, 그리고 철학이 그것을 인간의 감정과 의지와 생각을 파고들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뭐 인문학적인 생태 원리. 이것들이 다 융합이 돼가지고 그 기반에서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피상적인 자연 해설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아이들이 좋은 정서도 배워야 되는데 조금 더 깊게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문적이고 원론에 근거한 그런 풍부한 내용 개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린이 생태시민 교육을 이해할 때 어떤 관점으로 봐야 돼라고 하는 기초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다음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어린이 생태시민 교육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근본적인 의식교육부터 일단 시작합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먼저 교사가 그 의식체계에 갖춰줘야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를 위한 범지구적 메타의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